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현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제한시설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내 10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56명이고 이 가운데 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 부담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배차 간격이 짧은 10개 노선에서 92차례 감차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라북도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연기된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한 PC방.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입구에 있어야 할 출입자 명단, 업체 측은 내놓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앞에 붙여 있는 거에만 있었고 말은 하지 않았던 안에 있을 때는 벗고 밖에 다닐 때만 쓰고 다니고. 또 다른 점검 대상인 헬스장. 운동기구의 간격을 벌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용 운동복과 수건 빌려주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입시학원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마스크 쓰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벗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관, 유흥업소뿐 아니라 노래 연습장, 콜센터, 극장 등의 시설도 포함합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지만 그간 생계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허술했던 곳입니다. 아마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한다 하면은 업주들도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1차로 홍보 목적의 단속에 나섰지만 지침을 두세 차례 이상 어긴 영업장의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자발적인 동참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전라북도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피해 업체에 70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 긴급 추경에 이은 전국 최초의 대응책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도 현재도 마이너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걸 정부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특히 전북 지역은 학원과 PC방 등 정부 요청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을 강화해 설정한 상황. 위기에 놓인 이들 시설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가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한 곳당 현금 7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 전국 첫 사례입니다. 대상은 학원과 종교시설, PC방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3,000여 곳으로 운영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주가 시군에 신청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이 추진되는 만큼 단속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행정명령에 이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됩니다. 그 밖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2차 추경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금의 강력한 조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도민 여러분을 위해 도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돕겠습니다. 보건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고용 유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안개 속인 도내 10번 환자의 감염 경로 확인에 수사기관이 나섭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환자의 진술과 위치 추적 자료를 토대로 10번 환자의 접촉자 검사를 시행했지만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서 도내 처음으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10번 환자의 접촉자는 56명으로 40명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자 재능 기부에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희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래시장의 때 아닌 플루트 선율이 청아하게 울려 퍼집니다. 롤러스케이트까지 신고 곡의 연주를 펼치는 여성은 플루티스트 윤수연 씨.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에 희망 전도사를 자처하며 전주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고마워!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시장은 오후에도 발걸음이 뜸한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연 상인들은 윤 씨의 재능 기부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기쁘고 좋아. 힘날 것 같아. 고마워. 윤 씨의 아버지는 완주에서 한국화를 그리는 백당 윤명호 화백. 4년 전 작업실이 잿더미가 되는 비극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예술혼을 불태우는 등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윤 씨도 플루트 연주자에서 늦깎이 피겨스케이터에 도전하며 극심한 우울증을 털어버렸는데 극복의 저력을 선율에 실어 담아 어려운 이웃을 응원하고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재능 기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윤 씨는 앞으로도 도내 지역을 돌아다니며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확산될 때까지 신발끈을 열심히 조여맨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번 달에 출시된 소상공인 전용 군산 음식 배달 앱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출시된 군산 음식 배달 앱 배달의 명수 가입자가 하루 2천여 명씩 빠르게 늘면서 15,000명을 넘었고 열흘 동안 주문 건수도 2,200건, 주문 금액은 5,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지역 화폐 사용도 가능해서 8%의 할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노동자를 위해서 단기 공공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대학 시간 강사와 대리운전 기사, 아르바이트생 등 15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지원 등의 업무에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군산공항이 오늘부터 항공기 운항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연구기업인 이스타항공은 하루 2차례 운항하던 군산 제주간 노선을 다음 달 25일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미 지난달 운항을 중단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운항 중단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각 당은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 공약을 통해서 민심 잡기에 나섰고 민생당은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성공시대를 열어갈 10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익산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기능을 확대하고 국립공공의대와 국립의료원을 설립해 전북을 감염병 방역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경제 활성화와 첨단 농업 육성, 국가교통망 확충, 동부권 투자 등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10대 정책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탄소법의 국회 통과 무산과
제3금융도시 지정 보류에 대해서는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북 1당인 민생당 도당은 선거 대책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유성엽, 김영민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 김광수, 고상진, 조영철 후보, 송병주 의사협회 대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 후보 등록 전까지 추가로 2-3개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승리하여 부강한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5대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총선 쟁점이 된 새만금 해수요통을 이뤄내고 하구역 복원을 통해 전북 생태계와 경제 복원을 대표 공약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친환경 그린 뉴딜 선도, 무장의 도시 조성, 환경 관련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 사명을 완수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진통 끝에 비례후보 구성을 마무리한 미래통합당 도당도 이번 주 안에 지역구 추가 공천과 선거 대책이 출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전북 출신은 2명이 포함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도내 인물로는 전주 출신인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5번, 정운천 현 국회의원이 16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득표율이 25%만 넘겨도 비례 16번까지는 당선 안정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어제 도의회를 방문해 무소속 후보들을 받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선거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호, 김종회 등 도내 무소속 후보들과의 연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을 무소속 최영재 후보는 옛 대한방직당을 전주광역화발전전력의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재 후보는 전북 서부권 메가시티를 구축의 전초 단계로 대한방직당의 전주와 김제, 완주 융합도시청사와 테헤란로 같은 전북 경제의 심장터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개발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 새만금 해수통 전북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 진입로를 만들겠다며 해창 장승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매립 공사 중인 잼버리 부지가 갯벌 복원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라며 생태적 관점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퇴비공장 폐기물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김제의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김제시청에 따르면 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고 석 달간 숨어 다닌 퇴비공장 대표 50살 김모 씨가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김제 성덕의 한 퇴비 공장을 운영하면서 식물성 폐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 2,300여 톤을 농수로에 버린 혐의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에 마련한 이 청년 내일체험 공제 제도가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완주군도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완주형 내일체험 공제를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완주형 내일체험 공제를 추진합니다. 완주형 내일체험 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2만 원씩 5년간 납부하면 기업과 군 지원금을 합쳐 총 2,0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만 35세 이상 인력을 선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체험 공제를 통해 접수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의 핵심 인력 유출을 막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중소기업 외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순창군이 어린이집,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석 달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창군은
아이 돌보미 교사의 활동 내역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발열 체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와 발열 체크 등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제 지역 초등학생들이 손편지를 통해 삼성생명 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초등학생 손편지와 함께 지평선 쌀로 만든 누룽지 간식을 함께 포장한 천여 개 꾸러미를 대구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임실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1인당 20만 원까지 구입해 교통비와 식음료비 등으로 소비하도록 복지 포인트 사용 범위도 늘렸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6월까지 임실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하고 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유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개설됐지만 시스템 부실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지난주부터 시작된 온라인 강의가 서버 접속이 자주 끊기고 재연결이 되지 않는데도 학교 부서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한다며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서 서버를 2대에서 8대로 늘렸으며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을 다양화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일부가 감차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 부담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배차 간격이 짧은 10개 노선에서 92차례 감차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차 현황은 시 홈페이지와 승강장에 설치된 정보 안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원 3회 2터널의 차량 통행이 사고 36일 만에 재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복구공사와 안전시설물 확충 등이 마무리된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남원 3회 2터널 상행선의 차량 통행을 오늘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설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7일 낮 12시 20분쯤 3회 2터널에서 탱크로리 등 차량 연쇄 추돌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쳐 지금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미술협회 한국화분과가 다음 달 19일까지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릴레이전을 갖습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 3기 입주 작가 프리뷰 전시가 아웃사이더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제29회 신예 작가 초대전이 모레부터 4월 8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와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오는 31일까지 김관태, 김정숙 산학협력기획 전시회를 엽니다. 조선 후기 전북 근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근대작가 작고전이 전주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모레 청사 광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합니다. 완주문화재단이 완주 마을형 예술인 레지던시 완주 한 달 살기 참여 예술인 1차 공개 모집을 진행합니다. 우진문화재단이 오는 31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판소리 완창 무대에 참여할 소리꾼을 전국 공모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과 그림, 사진 등 작품을 공모받습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행진을 함께 운영할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를 접수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18도, 익산 1도에서 18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1도에서 19도, 장수 영하 3도에서 17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15도, 고창 0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무주, 순창, 장수, 정읍, 진안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